이번에는 적응 면역에서 림프구 수용체가 병원균을 특이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응성 면역은 척추동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림프구인 B세포와 T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림프구는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로부터 만들어지는데 골수에서 흉선으로 이동하여 성숙되는 림프구를 이제 T세포라고 부르고 골수에서 계속 남아서 성숙되는 림프구를 B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3의 림프구가 존재하는데 이 림프구는 혈액에서 계속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포를 NK세포라고 하고 이것은 이제 선천성 면역에 관여한다라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특이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림프구는 특정한 병원균만 선택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분자적 수준에서 다시 설명을 하면은 림프구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항원 수용체가 특정한 항원, 즉 병원균의 표면에 돌출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인식하는, 즉 여기서는 이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한 림프구의 항원 수용체가 특정한 항원과 결합하는 과정을 특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항원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먼저 설명을 하면은 B세포나 T세포에서 이제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을 의미하게 되며 대부분의 항원은 단백질이나 다당류로 이루어진 거대 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침입한 세포나 바이러스의 이제 표면에 돌출되어 있다. 내부에 있는 것을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밖에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감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균이 분비하는 독소처럼 세포 외 기질 속에 있는 용액에 녹아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이제 항원 수용체는 이제 B세포와 T세포의 세포막에 존재하며 이제 앞에서 설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항원을 인식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 47-B를 보면은 성숙한 B세포의 경우는 Y자 모양의 항원 수용체를 갖고 있고 그리고 T세포의 경우는 이런 일자형의 항원 수용체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B세포와 T세포의 세포막에 붙어 있는 세포막에 존재하는 항원 수용체의 모양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림프구는 단지 한 종류의 항원 수용체를 생산한다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단일 B세포 또는 T세포에서 약 10만 개의 항원 수용체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10만 개가 모두 동일한 그런 수용체가 된다. 그래서 각각의 B세포, T세포는 약 10만 개나 되는 동일한 항원 수용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항원 결정기를 이제 설명을 하면은 이제 앞에서 항원은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이제 표면에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항원 수용체의
결합하는 항원의 일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항원에는 여러 개의 항원 결정기가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지금 항원이 안티젠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이 안티젠의 이제 항원에는 지금 뭐니까 항원 결정기가 두 종류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항원 결정기가 있고, 그리고 이 각각의 항원 결정기는 다른 항원 수용체와 특이적으로 결합을 한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세포, T세포에 존재하는 모든 항원 수용체는 이제 같은 항원 결정기를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B세포, T세포는 특이성이 있는 항원 결정기를, 그러니까 항원 결정기를 포함하는 분자를 생성하는 병원체를 인식하게 된다. 결국 그러니까 이러한 B세포, T세포에 있는 항원 수용체와 특이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는 항원 결정기를 갖고 있는 병원체를 인식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B세포와 항체에 의한 항원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세포 세포막에 있는 항원 수용체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Y자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총 이제 4개의 폴리펩타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무거운 사슬과 2개의 가벼운 사슬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사슬들은 아미노산의 시퀀스가 거의 일정한 불변 영역과 아미노산 시퀀스, 즉 아미노산 서열이 많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가변 영역으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Y자 모양에서 기둥의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막 관통 영역으로서 세포막의 항원 수용체가 부착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Y자에서 두 팔을 벌린 형태의 양쪽 끝은 이제 항원 부착 부위를 형성하기 때문에 한 개의 항원 수용체는 2개의 항원 부착 부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거운 사슬끼리 2개의 무거운 사슬과 또 무거운 사슬과 이제 가벼운 사슬 사이에는 이런 식으로 이황화 결합, 다이살파이드 본드를 통해서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이황화 결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2개의 SH기가 산화되어 형성되는 그런 결합을 말하는데, 단백질의 경우는 2개의 시스테인은 황산을 갖고 있는 아미노산이죠. 그래서 이 시스테인에 있는 SH 간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황화 결합에 의해서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항원과 항원 수용체가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은 B세포가 활성화되는데, 이 경우 이제 안티바디가, 즉 항체가 분비되게 됩니다. 항체는 다른 말로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티바디는 약어로 AB라고 표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면역 글로불린은 Ig로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항체는 항원 수용체, 즉 B세포 막에 있는 항원 수용체와 비교하였을 때 그 막 관통 영역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유사한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원 부착 부위, 즉 이쪽 가변 영역, 양쪽 끝에 있는 Y자 모양에서 양쪽 끝에 있는 가변 영역에 항원 부착 부위가 있는데, 이때 이 가변 영역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의 서열 차이로 인해서 특이성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비형의 항체는 병원균 표면 또는 체액의 자유 상태로 있는 항원과 결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림 47-10은 B세포와 항체에 의해서 항원이 어떻게 인식되는가 하는 것을 그림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B세포에 있는 항원 수용체가 병원균 표면에 있는 항원 결정부와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은 B세포는 이제 항원 수용체를 이제 수용성 형태로 분비하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에 있는 이러한 수용체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서 밖으로 주변 영역으로 이제 퍼져 나가게 되는데, 이 항체들은 항원 수용체와 동일한 항원 결정부에 대해서 특이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항원 수용체의 특이성에 대해서 아래 그림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다른 항체는 같은 항원의 이제 다른 항원 결정부를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체 A와 B가 지금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다른 항체죠. 이 다른 항체들은 같은 항원을 인식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항원에서 인식하는 부위는 다르다. 즉 항원 결정부, 그러니까 서로 다른 항원 결정부를 인식하게 된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체는 병원균 표면에 있는 항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병원균 자체를 인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항원이 분리되어서 어떤 혈액이나 조직에게 있을 때 바로 이렇게 자유형으로 떠돌아 다니는 이런 항원도 인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T세포에 의한 항원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세포의 항원 수용체 구조를 보면은
B세포에 있는 항원 수용체가 4개의 폴리펩타이드로 이루어진 것에 반해서 T세포에 있는 항원 수용체는 2개의 폴리펩타이드, 즉 알파와 베타의 사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슬은 한 개의 이황화 결합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 사슬과 베타 사슬에 의해서 알파 사슬과 베타 사슬은 역시 이제 불변 영역과 가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가변 영역 부분에 이제 한 개의 항원 부착 부위가 존재하게 됩니다. T세포의 항원 인식 과정은 B세포와는 다르게 MHC에 의해 제시된 항원 조각에만 결합을 하게 됩니다. 즉, 병영균을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MHC, 이것은 우리말로 할 때 주조직 적합성 복합체라고 하고, 영어로 이제 플레임으로 적었을 때는 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바로 이것에 의해서 제시된 경우에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B세포가 인식하는 과정과 다른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MHC가 어떻게 이런 항원 조각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숙주 면역 세포가 미생물을 이제 잡아먹은 후 파고사이토시스에 의해서 섭취한 후 그것을 이제 소화를 시키게 되면은 병원균의 이제 단백질, 병원균이 그 면역세포 안에서 분해가 되겠죠. 분해가 되어서 단백질로 이루어진 여러 작은 조각으로 이제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단백질의 작은 조각이 세포 안에 있는, 즉 면역세포 안에 있는 MHC 분자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합이 이루어지면은 MHC와 항원 조각이 세포 표면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바로 이것을 갖다가 항원 제시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안티젠 프리젠테이션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 T세포에 의한 항원 인식을 이제 그림 47-12에서 이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이 이 미생물을 이제 파고사이토시스로 이제 잡아먹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소화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작은 단백질 조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포 안에 있던 MHC가 이 항원 조각과 이제 결합을 하게 되고, 즉 MHC 그렇게 이제 결합이 되면은 MHC와 항원 조각이 이제 같이 세포 표면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MHC와 항원 조각이 이 면역세포 바깥으로 이제 바깥에 이렇게 이제 돌출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돌출된 항원 조각을 T세포에 있는 항원 수용체가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내용이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은
항원 제시 부분을 갖다가 확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MHC 분자는 거의 뭐 핫도그와 이제 유사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이제 항원 조각을 이제 감싸고 있는데, 이때 하나의 MHC 분자가 한 개의 항원하고만 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MHC 분자는 여러 가지 항원 조각과 결합을 해서 제시를 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항원 수용체와 이제 다른 점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또 설명이 됐습니다. T세포의 특정 항원 수용체는 오로지 항원 조각만을 인식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항원 조각만 인식하는 특이성을 보인다. 그렇지만 MHC는 특이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B세포와 T세포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적응 면역 체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네 가지 특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시된 특징은 인프그 수용체, 항원 수용체가 엄청난 다양성을 갖고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은 인식하지 않는 자기 관용 현상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림프구가 활성화되면 세포가 증식이 되는데, 이때 특정 항원의 특이적인 림프구만 증식이 된다 하는 내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게 이제 한번 활성화되었을 경우 이 항원에 대한 어떤 이제 기억을 담당하는 면역세포들이 존재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B세포와 T세포의 이제 다양성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글로불린 유전자의 구성을 보면은 이제 가변 영역과 불변 영역이 있고, 그리고 이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결 조각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림 47-13을 보면은 이 그림은 B세포의 항원 수용체에 가벼운 사슬을 이루고 있는 유전자 배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그림은 미분화 상태에서의 DNA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3개의 유전자 조각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3개의 유전자 조각이 모여져서 이제 이뮤노글로불린을 면역 글로불린을 형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변 영역은 40 종류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불변 영역은 1개의 엑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5개의 연결 조각이 엑손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재조합 과정, 즉 재조합 효소에 의해서 무작위로 이 가변 영역의 조각과 그다음에 연결 조각을 연결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인트론들은 전부 다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제시된 것은 39 가변 영역에서의 39번째의 엑손과
J5 연결 조각 다섯 번째 연결 조각 엑손 그리고 이제 불변 영역이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구조를 이제 기능 유전자라고 했었는데 이 기능 유전자가 전사가 되면은 메신저 RNA의 전구체가 형성이 되고 이 사이에 있는 연결 조각하고 불변 조각 사이에 있는 인트론이 이제 제거가 되면서 메신저 RNA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신저 RNA 만들어질 땐 이때 이제 캡하고 폴리A 꼬리가 이제 첨가되게 되겠죠. 이후 이제 번역 과정에서 가변 영역과 불변 영역 두 개가 이제 1대1로 만나서 이제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경우는 가벼운 사슬을 이루고 있는 폴리펩타이드가 되겠는데 이때 가능한 경우의 수를 보면은 가변 영역이 40가지가 되고 연결 조각이 5가지가 되니까 총 200개의 경우의 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이제 무거운 사슬을 생성하는데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사람의 비세포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항원 수용체의 조합의 수는 3.5 곱하기 10의 6승 개가 된다. 즉 엄청 많은 다양성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이 그림에서 설명하듯이 가변 조각과 연결 조각이 여러 개의 엑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엑손들의 재조합을 통해서 많은 다양성을 갖게 된다 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자기관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성수 과정에서 자기 항원 반응성을 점검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무엇이냐면은 체내에 이미 존재하는 자기 분자에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를 갖고 있는 B세포 또는 T세포가 존재하게 된다라면은 이러한 B세포, T세포는 아포토시스를 통해서 이제 죽게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항원으로 인지하는 B세포나 T세포는 모두 이제 성숙 과정에서 다 사라지게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B세포와 T세포의 증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우리 몸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수용체를 항원 수용체를 이제 갖게 되는데 너무 이렇게 많은 종류의 수용체를 갖고 있다 보니까 각각의 특이 수용체의 수는 적은 수로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특이적인 항원이 들어왔을 경우, 특정한 항원이 들어왔을 경우 그 항원의 특이성을 갖고 있는 항원 수용체를 갖고 있는 B세포만 활성화되고 증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클론 선택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그림 47-14에 이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여러 다양한 항원 수용체를 갖고 있는 각각의 이제 B세포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중에서 몸에 어떤 항원이 들어왔을 때 이 항원과 특이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는 이 B셀만 증식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된 B셀만 증식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증식에 의해서 그 항원에 대한 수용체를 갖고 있는, 그리고 모두 동일한 이제 세포 클론으로 이제 분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 클론이 만들어진 이후에 어떤 딸세포들은, 즉 일부의 딸세포들은 같은 항원이 다시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반응하도록 해주는 긴 수명을 갖고 있는 이제 기억세포로 이제 분화가 이루어지고, 또 다른 딸세포들은 짧은 수명을 갖고 있지만 항원의 특이적인, 그 항원과 특이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는 그 항체를 분비하는 형질세포로 분화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수명이 짧고 어떤 그 면역 반응을 실질적으로 하는 이러한 세포들을 이제 작동세포라고 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설명했듯이 항원에 의해서 활성화가 이루어지면은 그 세포는 작동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가 되는데, 작동세포는 이제 B세포의 경우 항체를 분비하는 형질세포를 이제 작동세포라고 하고, 그 다음에 T세포의 경우는 헬퍼 T세포와 사이토톡식 T셀, 이 두 종류의 작동세포가 있는데, 이들의 작용에 대해서는 다음 소단원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면역, 기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이제 항원에 노출되면은 그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는데, 이때 처음 항원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면역 반응을 1차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항원이 노출된 후 10에서 17일 이후에 이 항체가 이제 최고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된, 그러니까 그 침입한 항원의 특이성을 갖고 있는 항원 수용체를 갖고 있는 B세포와 T세포만 선택적으로 각각의 작동세포로 분화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그러니까 일부는 이제 기억세포로 된다고 그랬는데, 이 기억세포에 의해서 같은 항원이 다시 침입을 하게 되면은 2차 면역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경우 반응이 빨라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차 면역의 경우는 10에서 17일이 돼야 이제 최고치에 도달하는 반면에, 2차 면역 반응에서는 그보다 열흘 정도 줄어든, 그러니까 2에서 7일 정도 지나게 되면 최고치에 도달한다. 그리고 이 면역 반응의 강도가 더 높아지고, 즉 항체의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 경우는. 그리고 그 반응도 상당히 길게 나타난다. 즉 이 항체의 양이, 증가된 항체의 양이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면역 반응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기억 T세포와 기억 B세포에 의해서 매개가 된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기억 T세포와 기억 B세포는 둘 다 증식이 전제된 상태로 존재하다가 항원과 재접촉하게 되면 아주 빠르게 증식하면서 분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기억의 이제 특이성이 그림 47-15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항원 A를 주사했을 경우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항체가 이제 생성이 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치에 도달하는 것은 2일에서 10일, 10일에서 17일이죠. 대략 10일에서 17일 사이에 이제 최고치에 도달한다.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체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즉 항원이 사라지면서 이 항체도 같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지 않고 대략 28일 정도 지나면은 거의 원래 상태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이 무렵에 항원 A와 항원 B를 이제 주입을 하게 될 경우 항체 A는 이제 두 번째 항원과 접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보면은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주 짧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반응이 일어나고, 또 반응의 크기도 훨씬 더 많은 양의 항체가 생성이 되죠. 이 그림에서 보면은 대략 한 3배 정도 많은 항체가 생성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높아진 항체의 양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항체 B는 그러니까 처음 항원과 접촉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역시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반응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고, 반응의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고, 또 그러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 빠르게, 그러니까 항체 A와 비교했을 때 느리게 반응이 나타나고, 크기는 작고, 또 숫자 더 빠르게 항체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한 어떠한 특정한 항원을 주입을 했을 때 그 항원의 특이성을 갖고 있는 항체들만 빠르게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지, 다른 항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에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